수진이는 부산의 해운대 근처 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견건설회사 대한건설의 부장님이었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었죠.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집안은 늘 따뜻했어요. 우리 딸 정말 똑똑하네. 아버지는 수진이가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이 재미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도 척척 풀어냈죠. 엄마, 이 문제 너무 쉬워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하면 어머니도 함께 웃어주셨어요. 집에는 수진이의 상장들이 가득했어요. 수학 경시대회 1등, 전교 1등, 구청장상까지. 부모님은 수진이를 보며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딸은 나중에 훌륭한 수학자가 될 거야. 아버지의 꿈이었죠. 중학교에 입학한 수진이는 더욱 빛났어요. 같은 반 친구들도 수진이를 인정했어요. 김유진이는 수진이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수진아, 나도 수학 좀 가르쳐줘. 이민호도 수진이에게 자주 물어봤어요. 최다영이는 수진이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수진이는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 하지만 그 눈빛 깊숙이는 질투가 숨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까지 수진이의 인생은 완벽했어요. 성적은 늘 1등이었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았어요. 박수진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봄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가 TV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어머니도 TV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뉴스에서는 대한건설의 횡령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계셨죠.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박 부장님, 횡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모르셨던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수진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빠는 나쁜 일 안 하셨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세상은 듣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아빠가 횡령했대. 뉴스에 나왔다며? 친구들의 수근거림이 수진이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너희 아빠 뉴스에 나오던데 괜찮아?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즐거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믿지 않는다는 게 쓰여 있었어요. 민호도 다가왔어요. 수진아, 정말 힘들겠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느꼈어요. 그 말 속에 숨은 가짜 동정을. 괜찮아. 우리 아빠는 정말 잘못한 게 없거든. 수진이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렇다면 좋겠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하잖아. 그 말이 수진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다영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 그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다영이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수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없을까?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요즘 아버지는 말씀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집에 오시면 방에만 들어가 계셨어요. 어머니도 피아노 학원 일로 바쁘다고 하셨지만 수진이는 알았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아이들을 그만두게 한다는 걸. 선생님 남편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니. 우리 아이가 영향받을까봐 걱정돼요. 어머니가 전화통화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벽 너머로 부모님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모르겠어. 회사에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래.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학원도 학부모들이 계속 그만둔대요.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수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학교는 더 힘들었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이에게 쏠렸어요. 제가 그 수진이구나. 아빠가 횡령한 그 애. 수근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으니 유진이가 다가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네. 또 그 가짜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응, 괜찮아. 수진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정말 집에서 많이 힘들지. 유진이가 계속 캐물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학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박수진, 너는 안 풀어볼래?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별로 풀고 싶지 않아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수학을 좋아하던 수진이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유진이가 속삭였어요. 수진이도 이제 평범한 애가 되는 건가? 그 말이 수진이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점심시간에 수진이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함께 앉았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수진이 옆에 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친구들이 모여 앉아 수근거리는 게 보였어요. 분명 수진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수진이네는 이제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이구나. 다른 아이들이 웃었어요. 수진이의 손이 떨렸어요.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는 식당을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다고?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실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드시던 분인데. 아빠,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수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도 너한테 피해가 가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도 울음이 터졌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받는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머니도 피곤해 보이셨어요. 수진아, 피아노 학원을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
왜요? 학부모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랐는데 어머니도 울먹이셨어요. 수진이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고 어머니는 학원을 접어야 하고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수진이는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졌어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거였어요. 정식 조사 결과 직접적인 횡령은 아니지만 상급자의 비리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걸렸어요. 우리 집 재산이 모두 동결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수진이는 말이 안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더 큰 굴욕을 당했어요. 다영이가 수진이 앞에서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수학 말고 다른 재능도 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다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지. 이제 공부보다는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다영이의 말이 수진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유진이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수진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계속 공부할 수 있지만 너는 이제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수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나도 계속 공부할 거야. 뭘로? 돈이 있어야 공부하지. 유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갈 텐데.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소문이 나서 다른 세입자들이 싫어한대. 아버지가 쓸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까지 잃게 됐어요. 수진이는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정말 나쁜 일을 안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며칠 후 이사를 가게 됐어요.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이삿짐도 많이 버려야 했어요. 수진이의 상장들도 대부분 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 어머니가 쓸쓸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는 몰래 수학 문제집 몇 권만 챙겼어요. 언젠가는 다시 공부할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새 집은 너무 좁고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별로 없었어요. 예전 집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수진이는 한숨이 나왔어요. 학교에서 수진이를 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수진이네 이사 갔다며 반지하로 갔다던데? 정말 몰락했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예전처럼 당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유진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너 요즘 성적도 많이 떨어졌더라.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됐거든요. 부모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으니 집중이 안 됐어요. 이제 우리가 1등 다툼할 수 있겠네. 유진이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씁쓸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게 친구가 아닌가.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수진이의 불행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진이는 처음으로 10등 밖으로 밀려났어요. 충격이었어요. 항상 1등만 하던 수진이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진아, 어떻게 된 거야? 수학도 틀렸네?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죄송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평소 같으면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어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손이 거칠어지시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는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공부만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걸. 그날 밤 수진이는 결심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기로. 대신 빨리 일해서 가족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안 돼. 수진아, 너는 공부해야 해. 아버지가 펄쩍 뛰셨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도 안 돼. 너는 재능이 있는 아이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가족이 더 중요했거든요. 졸업식이 다가왔어요. 다른 아이들은 고등학교 진학 준비로 바빴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수학을 그렇게 잘하더니 결국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구나. 참 아이러니하다. 유진이의 말이 수진이 마음의 대못을 박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참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거든요. 졸업식 날 수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너희들을 후회하게 만들겠어. 나를 무시한 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그날부터 수진이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재기의 출발점이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수학에 대한 사랑도, 성공에 대한 꿈도, 언젠가 다시 만날 동창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그날까지. 중학교 졸업 후 수진이는 부산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의 긴 노동이었어요. 첫 출근 날 수진이는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공장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어깨는 뻐근했어요. 야, 신입. 좀 더 빨리 해. 반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는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발이 퉁퉁 부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여기를 벗어날 거야.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어요. 공장에서 받는 월급은 80만 원이었어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소중했어요. 집에 6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2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수진아, 넌 왜 맨날 김밥만 먹어? 동료가 물었어요. 그냥 김밥을 좋아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였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몇 달 후 수진이는 야간에 편의점에서 추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끝나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은 고작 34시간이었어요.
이러다가 죽겠어. 몸이 비틀거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지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고생한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뭔가 복잡한 수식이 적힌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야식 드시러 오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 남성이 대답했어요. 계산대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쳐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슬쩍 보니 미분방 정식 문제였어요. 저건 변수 분리가 잘못됐는데. 수진이가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까지 혼자 공부했거든요. 죄송한데요. 혹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가? 그 문제요. 이 부분에서 변수 분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진이가 노트를 가리켰어요. 그 남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걸 알아볼 줄 아는구나. 너 혹시 수학과 학생이야? 아니에요. 그냥 수학을 좋아해서요. 수진이가 부끄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 남성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 남성은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맞네. 너 천재야?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수진이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내가 한지훈이야. 서울대 수학과 교수지. 허헉, 정말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대 교수를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너는 이름이 뭐야? 박수진이에요. 수진아, 너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어디서 배웠어?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정말. 한 교수는 더욱 놀랐어요. 그럼 지금 고등학생이야? 아니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일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중학교 졸업. 한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왜 고등학교를 안 갔어? 수진이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공장에서의 일. 한 교수는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수학 공부를 계속했다고? 네. 밤에 시간 날 때마다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교수가 안타까워했어요. 수진아, 내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네.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검정고시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게 어떨까? 수진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돈이. 걱정하지 마. 장학금도 알아봐 줄 수 있어. 진짜로요? 수진이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그럼 이런 재능을 썩히면 안 되지. 한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수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새벽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교수에게 수학을 배웠어요. 첫 수업날 한 교수가 문제를 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었어요. 수진이는 척척 풀어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혼자 배웠지? 한 교수가 감탄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요. 정말 대단해. 이 속도면 금방 고등학교 과정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교수의 예상은 맞았어요. 수진이는 놀라운 속도로 고등학교 수학을 마스터했어요. 한 달 만에 수학 1을 끝냈어요. 2달 만에 미적분까지 마쳤어요. 이런 학생은 처음이야. 한 교수가 놀라워했어요. 더 어려운 문제 주세요. 수진이가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한 교수는 대학교 1학년 수학까지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그것도 금세 이해했어요. 너는 정말 천재야. 한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일상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루 34시간 자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졸기도 했어요. 수진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 한 교수가 걱정했어요. 네, 괜찮아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한계였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야위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한 교수가 말했어요. 수진아, 검정고시 준비해보자. 정말요? 응. 내 실력이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 수진이는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역사. 수학에 비해서는 어려웠지만 열심히 했어요. 한 교수는 헌 교재들을 구해다 주었어요. 때로는 개인 돈으로 문제집을 사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고마워했어요. 괜찮아. 너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 게 내 기쁨이야. 한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몇 달 후 수진이는 검정고시를 쳤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조마조마했어요.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어요. 수진아, 축하해. 정말 잘했어. 한 교수가 기뻐했어요. 수진이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었어요. 이제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 수학과에 지원해보자. 한 교수가 제안했어요. 저 같은 애가 서울대를요? 왜 안 돼? 내 실력이면 충분해. 수진이는 떨렸어요. 서울대라니 꿈만 같았어요. 특별 전형으로 지원했어요. 면접날 수진이는 긴장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한 교수가 격려해 주었어요. 자신감을 가져. 넌 정말 뛰어난 학생이야. 면접실에 들어가니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박수진 학생이지? 앉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 검정고시를 선택했나요? 수진이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학 공부를 계속했다고요? 네, 수학이 정말 좋아서요.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교수님이 칠판에 어려운 문제를 적었어요. 수진이는 침착하게 풀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더니 답을 적었어요. 맞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님들이 감탄했어요.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시겠어요? 네. 수진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수진이는 기다렸어요. 합격 발표가 나는 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수진이는 계속 일했어요. 공장에서, 편의점에서. 하지만 마음은 설렜어요. 드디어 합격 발표 날이 왔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켰어요. 수험번호를 확인했어요. 있었어요. 합격이다.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게다가 전액 장학금까지 받게 됐어요. 한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교수님,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당연한 결과야. 장학금도 받았어요. 와, 정말 대단해. 그날 밤 수진이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부모님은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정말, 우리 딸이? 네, 전액 장학금도 받았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수진이는 다짐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동창들을 생각했어요. 김유진, 이민호, 최다영. 그들이 지금 이 소식을 안다면 어떨까? 언젠가는 너희들이 후회하게 만들겠어. 수진이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대학 입학까지 몇 달 남았어요. 그동안 수진이는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 교수는 대학교 수학을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대학에서도 금방 알게 될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입학 날이 다가왔어요. 수진이는 설렜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에 짐을 싸면서 수진이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그리고 언젠가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수진이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어요. 서울대학교 입학 첫날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기숙사 짐을 정리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룸메이트는 강남에서 온 예린이라는 친구였어요. 안녕. 나는 김예린이야. 너는? 박수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예린이가 물었어요. 검정고시로 졸업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린이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밝아졌어요. 그래도 서울대 왔으니까 똑똑한 거네. 수진이는 웃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미적분학 시간이었어요. 교수님이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다른 학생들이 머리를 긁적거릴 때 수진이는 바로 손을 들었어요. 네, 답해보세요. 수진이는 차근차근 풀이를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놀라셨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완벽한 답이네요. 같은 반 학생들이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쟤 누구야? 되게 잘하네. 신입생인데 저렇게 잘해? 수진이는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지훈 교수님을 찾아뵀어요. 교수님,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어때,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요. 더 어려운 것도 배우고 싶어요. 한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대학원 수업도 청강해 볼래? 정말요? 1학년인데 괜찮을까요? 내 실력이면 충분해. 수진이는 대학원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대학원생들도 수진이를 신기하게 봤어요. 1학년인데 여기까지 와서 듣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몇 달 후 수진이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정수론 문제를 풀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는데요. 한 교수님이 풀이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네. 정말요? 응, 이건 논문감이야.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한 교수님의 지도로 수진이는 첫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어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수진아, 너 요즘 너무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 예린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재미있어서 그래. 그래도 가끔은 놀기도 해야지.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공부가 놀이였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웠거든요. 몇 달 후 논문이 완성됐어요. 한 교수님이 국제 저널에 투고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수진이는 조마조마했어요. 정말 받아들여질까? 2학년이 됐어요. 수진이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수업 듣는 애가 있다던데. 박수진이라는 애인가. 정말 천재라더라. 어느 날 한 교수님이 급히 부르셨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내 논문이 액셉트 됐어. 정말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겨우 19세에 국제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다니. 축하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 소식은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1학년이 국제 저널에 논문을 냈다고? 19세에. 말이 돼. 수진이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어요. 다른 교수님들도 수진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 학생, 우리 연구실에도 놀러 와요. 혹시 시간 있으면 세미나 발표 한번 해줄래요? 수진이는 바빠졌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여름방학 때 한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수진아, 국제학회에 가볼래? 저도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논문 발표자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학회였어요. 수진이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미국 땅이 신기했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학회장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의 수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MIT 교수님도 계시네. 옥스퍼드에서도 오셨어. 한 교수님이 수진이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 학생이 그 논문을 쓴 박수진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어린 학생이? 19세라고 하네요. 외국 교수들이 놀라워했어요. 수진이의 발표 시간이 됐어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따라서 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면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열정이 전해졌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훌륭한 연구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수진이는 차근차근 답했어요. 학회가 끝나고 여러 교수님들이 명함을 주셨어요. 혹시 우리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올 생각 없나요? 대학원은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는 꿈만 같았어요. 세계 유명 대학교에서 러브콜을 받다니. 한국으로 돌아온 후 수진이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19세 천재 수학자, 하버드에서 논문 발표.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신문에까지 나다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수진아. 아버지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3학년이 되자 수진이는 더 어려운 연구에 도전했어요. 암호학과 수학의 접점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야는 정말 어려워.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몇 달 후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기존의 암호화 방식보다 훨씬 안전한 새로운 알고리즘이었어요.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한 교수님이 보시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이 연구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정부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우리와 함께 연구할 생각 없나요? 대기업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저희 회사로 와서 일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직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럼 대학원에 진학할 거야? 네.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요. 4학년이 되자 수진이는 국제적인 상을 받았어요.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였어요. 시상식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어요. 올해 수상자는 박수진 학생입니다. 수진이가 무대에 올라가자 박수가 터졌어요. 이런 어린 나이에 이 상을 받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수진이는 감격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됐어요. 한국에서도 대서특필됐어요. 부산 출신 천재 소녀, 세계적 수학상 수사, 중학교 담임 선생님도 인터뷰를 하셨어요. 수진이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김유진, 이민호, 최다영은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삶에 바빠서 수진이의 성공을 알지 못했어요. 유진이는 지방사립대에서 평범하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다영이는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약 수진이의 소식을 안다면 어떨까? 수진이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큰 성공을 이룬 후에 만나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마지막 학기가 되었어요. 수진이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어요. 당연히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할 예정이었어요. 한 교수님이 계속 지도해 주시기로 했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졸업식 날 수진이는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총장상까지 받았어요. 부모님이 졸업식에 오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수진이가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좋아서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어머니도 고마워하셨어요. 수진이는 뿌듯했어요. 정말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어요.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수진이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성공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당당하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더 큰 성과를 낸 후에 만나자. 수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대학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진이는 설렜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밤늦게 연구실에서 나오면서 수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 별처럼 빛날 거야.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야. 수진이의 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진짜 성공은 이제부터였어요. 수진이는 각오를 다졌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최고가 되겠다고. 그날 밤 수진이는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이거면 정말 큰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의 꿈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대학원에 진학한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학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복잡한 연구의 세계였어요. 한지훈 교수님이 수진이를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내 두 번째 집이 될 거야. 연구실에는 최신 컴퓨터와 수많은 수학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수진이가 감탄했어요. 수진아, 이제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연구해도 돼. 정말요? 응.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거야. 한 교수님의 말에 수진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수진이가 선택한 연구 주제는 P's, NP 문제였어요. 수학계의 7대 난제 중 하나였죠. 정말 어려운 문제를 택했네. 선배 대학원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했다가 포기한 문제야.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존 연구들을 모두 읽어봐야 했어요. 두꺼운 논문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읽지?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 나갔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서 공부했어요. 때로는 새벽까지 문제를 붙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한 교수님이 걱정하셨어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서 그래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흥미로웠어요. 몇 달 후 수진이는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했어요. 기존의 방법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교수님, 이거 좀 봐주세요. 한 교수님이 수진이의 아이디어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건 정말 독창적이네. 정말요? 응. 아무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어. 수진이는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수진이의 연구는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갔어요. 비록 P's, NP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수진아,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야. 한 교수님이 흥분하셨어요. 수진이가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즘은 혁명적이었어요. 기존의 방법보다 exponentially 빠른 계산이 가능했어요. 이걸로 논문을 써보자. 2년간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했어요.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논문이었어요. 국제 최고 권위의 저널에 투고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는 조마조마했어요. 받아들여질까? 몇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Accepted. 한 교수님이 소리쳤어요. 정말요? 응. 그것도 major revision 없이 바로. 이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논문이 발표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21세기 수학사에 기록될 만한 성과.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평가했어요. 이는 수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발견. MIT 교수도 극찬했어요. 수진이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유명인이 됐어요.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수진 박사님, 이번 발견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수진이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직 박사과정 학생인데 이런 관심을 받다니.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알고리즘의 실용적 가치도 엄청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수진 박사님,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나요? 구글 연구소장이 직접 연락해 왔어요.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도 러브콜을 보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창업을 해보고 싶어요. 한 교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창업, 정말. 네. 제 연구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니까요. 한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이내 웃으셨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지원할게. 수진이는 동료 대학원생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했어요. 회사 이름은 MathGenius로 정했어요. 수진이의 알고리즘을 상용화하는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지? 수진이는 수학은 잘했지만 사업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경영학 책도 읽고 창업 관련 강의도 들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사업 계획이 완성됐어요. 벤처 캐피털들에게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MathGenius 대표 박수진입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설명할 때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저희 알고리즘은 기존 방법보다 1000배 빠릅니다. 투자자들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말인가요? 네, 실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시연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계산이 순식간에 완료됐어요.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 당장 투자해야겠어. 그날 바로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VC였어요. 1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겨우 몇 개월 전만 해도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 100억 원 투자를 받는 창업자가 됐어요. 회사를 차리고 직원들을 뽑았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어요. 수진이를 포함해서 모두 20대였어요.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동료가 걱정했어요.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술이 있잖아. 수진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첫 제품 개발에 들어갔어요. 클라우드 기반의 수학 계산 서비스였어요. 밤낮으로 개발에 매달렸어요. 버그를 잡고 성능을 개선하고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베타 버전이 나왔어요. 테스트해볼까? 수진이가 긴장하며 말했어요. 결과는 완벽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성공이야.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정식 출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또 다른 계산 서비스 아닌가? 하지만 성능을 확인한 고객들은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라? 우리 회사 계산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금융회사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리스크 분석에 수진이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한 달에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싸네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계약이 성사됐어요. 첫 번째 고객이었어요. 그 다음은 제약회사였어요. 신약 개발에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거든요.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면 개발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당장 계약합시다. 계약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자동차 회사, IT 기업, 연구소까지. 모두가 수진이의 기술을 원했어요. 출시 6개월 만에 매출 50억 원을 달성했어요. 1년 후에는 100억 원을 넘었어요. 수진이는 갑자기 젊은 억만장자가 됐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 수진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회사 대표가 됐어요. 언론에서 또 다시 주목했어요.
20대 여성 창업자, 100억 매출 달성. 포rbes가 수진이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3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됐어요. 타임지에서는 표지 모델로 섭외했어요.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천재. 전 세계가 수진이에게 주목했어요. 부모님도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수진아. 아버지도 감격하셨어요. 수진이는 부모님을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모셔왔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아버지에게는 작은 회계법인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니는 다시 피아노,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됐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부모님이 계속 감사해 하셨어요.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 자신을 무시했던 동창들. 김유진, 이민호, 최다영. 그들은 아직도 수진이의 성공을 모르고 있었어요. 가끔 인터넷에서 그들의 근황을 찾아봤어요. 유진이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영이는 미용실을 차렸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수진이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을.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도 100명이 넘었어요. 새로운 사무실도 마련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 전체를 임대했어요. 정말 멋있다.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수진이도 뿌듯했어요. 정말 여기까지 온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비서가 말했어요. 대표님, 중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드디어 그 날이 온 것 같았어요. 언제래요?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하네요. 수진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하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명예도 실력도 모든 걸 갖췄어요. 참석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는 날. 수진이는 설렜어요.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요.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진이를 우러러볼 차례였어요. 이제 정말 복수할 때가 왔구나. 수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완벽한 복수를 보여주겠다고. 동창회 당일 아침 수진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비싼 명품 옷들이 옷장에 가득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일부러 수수한 옷을 선택했어요. 평범한 청바지에 단순한 티셔츠. 대학생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일부러 정체를 숨겨보자.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액세서리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비싸 보이는 건 모두 피했어요.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어요. 이 정도면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겠지. 거울 속 수진이는 정말 소박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돈 많은 CEO 같지 않았어요.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택시 타고 갈게요. 네, 왜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혼자 가고 싶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비싼 외제차로 가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어요. 부산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진이는 생각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과 희망, 실패와 성공.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드디어 결과를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수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진정해. 너는 이미 성공했어. 당당하게 들어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벌써 1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진이를 발견한 반장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박수진이다. 오랜만이야.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수진이네.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하지만 김유진, 이민호, 최다영의 표정은 미묘했어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더 컸어요. 수진아, 여기 앉아. 민수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앉았어요. 동창들이 하나씩 인사를 건넸어요.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평범한 인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첫 마디는 달랐어요. 수진아, 그동안 뭐 하고 지냈어? 목소리에 뭔가 탐색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공부 좀 하고 있어. 수진이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공부, 아직도.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공부를 해?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이는 속으로 웃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구나.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어. 대학원. 어느 대학? 다영이가 관심 있는 척 물었어요. 서울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서울대. 몇몇 동창들이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서울대라. 그래도 학생이잖아? 맞아. 아직도 학생 신분이구나. 민호도 거들었어요. 수진이는 차분히 듣고 있었어요. 이들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전공해? 다영이가 물었어요. 수학. 유진이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직도 수학을 해. 수진아, 수학으로 돈 벌 수 있어. 다른 동창들도 키득거렸어요. 요즘 세상에 수학자가 어디 있다고.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현실을 좀 보라고. 수진이는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새삼 느꼈어요.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학생이야? 유진이가 계속 공격했어요. 우리는 다 직장 다니고 결혼도 하고 사는데.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받아? 다영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학생이니까 별로 못 받겠지. 알바비 정도. 동창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에게는 여전히 불쌍한 존재로 보였어요. 수진이는 차분하게 반격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요즘 뭐 하고 지내? 유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는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사무직하고 있어. 월급 250 정도 받아. 그리고 내년에 결혼 예정이야. 250만 원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민호도 자랑을 시작했어요. 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 치킨집인데 한 달에 300 정도는 벌어. 수진이보다는 훨씬 잘 산다고 봐. 다영이도 가세했어요. 나는 미용실 운영해. 손님들이 많아서 꽤 잘 돼가고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어요. 은근히 수진이를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수진아, 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유진이가 충고하는 척했어요. 수학 연구 그만두고 실용적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나이도 있고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민호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야? 수진이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지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수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혹시 마지니우스 하는 회사 들어봤어?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 하는 회사인데? 처음 들어보는데. 민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회사야? 수진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알고리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야. 작년에 매출이 100억 정도 됐어. 동창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00억. 대단하네. 그런 회사도 있구나. 혹시 거기서 일해? 유진이가 물었어요. 아니.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왜 그 회사 얘기를 해? 민호가 의아해했어요. 수진이가 잠시 멈췄어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회사 CEO가 나야.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동창들이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포크를 들던 손이 멈췄어요. 물을 마시던 입이 얼어붙었어요. 유진이가 먼저 반응했어요. 뭐라고?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농담하는 거지. 민호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수진아, 거짓말 그만해. 내가 무슨 CEO야? 다영이는 비웃었어요. 아직도 허풍 떠는 버릇이 안 고쳐졌구나.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유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넌 고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어떻게 회사 사장이 돼? 수진이는 차분하게 핸드백을 열었어요. 명함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Math Genius CEO 박수진. 금박으로 인쇄된 고급 명함이었어요. 동창들이 명함을 돌려봤어요. 이런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 민호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Math Genius CEO 박수진. 순식간에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포브스, 타임지, 각종 경제지. 수진이의 사진과 인터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동창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것도 가짜라고 할 거야?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유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 아니야? 요즘 기술이 좋아서 뭐든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다시 스마트폰을 조작했어요. 회사 계좌 잔고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백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것도 가짜라고 할 거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아, 정말인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대 수학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해서 창업했어. 작년 매출 100억, 올해는 300억 예상이야. 동창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방금까지 수진이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유진이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성공을.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올라왔어요. 너희들 기억나?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사건 났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동창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가 계속했어요. 다영아, 너는 수학 말고 다른 재능도 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이라고 했지. 다영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민호야, 너는 수진이네는 이제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이구나라고 했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아, 너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더니 결국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구나. 참 아이러니하다고 했어. 유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진이의 기억력이 너무 정확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희들이 날 무시할 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는 다짐했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서 너희들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그때
미안해. 유진이가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15년 전에 미안했어야지. 지금 와서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너희들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자선 사업도 하거든. 동창들이 더욱 위축됐어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아, 그리고 말인데. 수진이가 명함을 몇 장 더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 회사에서 청소나 경비 일자리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 물론 중학교 졸업 학력이면 충분하니까. 동창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완전히 모욕당한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그때 너무 어렸어.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렸어. 우리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레스토랑을 나서며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 그리고 오늘 식사값은 내가 낼게. 성공한 사람이 후배들 좀 도와주는 거지.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왔어요. 뒤에서 동창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불렀어요. 차에 타면서 수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5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응어리가 드디어 해소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였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미래만 남아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동창들의 충격받은 표정이 생생했어요. 정말 속이 시원하다. 15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해소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어요. 집에 도착한 수진이는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아침에 회의 잡아줘. 무슨 회의요?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시작할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모였어요.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하던데요. 마케팅 팀장이 궁금해했어요. 응.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재단이야. 직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천재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거야.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 같은 경우처럼 말이야. 모두가 수진이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했던 이야기를. 재단 이름은 꿈나무 장학재단으로 하자. 좋은 이름이네요. 그리고 부산 지역부터 시작할 거야.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동창회가 끝난 후 부산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유진이는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정말 박수진이 맞나? 검색 결과에 나온 수진이의 사진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진짜 수진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그 가난했던 수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100억짜리 회사 CEO라고? 치킨집에서 일하며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었어요. 나는 치킨 튀기고 있는데 자괴감이 들었어요. 다영이는 미용실에서 손님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설거지나 청소 같은? 자신의 말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유진이가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너도 기사 봤지? 응, 정말 충격이야. 우리가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아.
수진이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겠어.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다영이도 연락했어요. 너희들 수진이 때문에 잠이 안 와. 나도 그래.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수진이를 그렇게 대했을까? 만약 친절했다면 지금쯤 좋은 관계였을 텐데. 한 달 후 부산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났어요. Math Genius. 부산에 100억 원 규모 장학재단 설립. 수진이가 고향에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사에는 수진이의 인터뷰도 실렸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동창들은 이 기사를 보고 더욱 충격받았어요. 수진이가 정말 성공한 후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수진이를 무시하는 동안 수진이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유진이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수진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Math Genius입니다. 저 박수진 대표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김유진이고 중학교 동창이에요. 잠시 후 비서가 다시 전화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대표님이 바쁘셔서 통화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럼 메시지는 전달해 드릴게요. 하지만 수진이는 유진이의 메시지를 보지도 않았어요. 민호도 시도해 봤어요.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 해서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어요. 아쉽게도 적합한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수진이가 직접 거절한 거였어요. 다영이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경비실에서 막혔어요. 방문 허가가 없으시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미 수진이가 조치를 취해 놓았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의 장학재단 개관식이 열렸어요. 부산시장도 참석했어요. 수진 대표님의 고향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언론도 대대적으로 취재했어요. 부산이 낳은 글로벌 인재, 고향의 보답. 그날 수진이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어려운 환경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한 가지를 더 발표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들이 주목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분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이 말을 TV로 본 동창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진이가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분명히 자신들을 지칭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후 수진이의 성공은 계속 이어졌어요. 회사는 해외로 진출했어요. 실리콘밸리에도 지사를 차렸어요. 수진이는 세계적인 CEO가 됐어요.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0위에 올랐어요. 하버드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수학으로 세상을 바꾼 혁신가. 전 세계가 수진이를 인정했어요. 한편 동창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유진이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당한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취업도 잘 안 됐어요. 나이도 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거든요. 민호의 치킨집도 망했어요.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빚만 남았네. 다시 취업을 해야 했어요. 다영이의 미용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요즘 미용실이 너무 많아.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Math Genius 청소 직원 모집. 잠시 망설였지만 지원했어요. 너무 절박했거든요. 면접 날이 왔어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대표님과 아는 사이인가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렇군요.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해졌어요. 이미 수진이가 이야기해놨던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유진이는 충격받았어요. 청소 일자리도 못 얻다니. 민호와 다영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수진이 관련된 곳에서는 일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거예요. 그들은 절망했어요. 정말 끝이구나.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수진이는 국제적인 기업가가 됐어요. 회사 가치는 1조 원을 넘었어요. 개인 재산도 5천억 원이 넘었어요. 한국 최고의 여성 기업가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는 부산을 방문했어요. 장학재단 정기 이사회 때문이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유진이를 만났어요. 유진이는 한눈에 수진이를 알아봤어요. TV에서 자주 봤거든요. 수진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수진이가 돌아봤어요. 유진이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오랜만이네, 유진아. 수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 이제 와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수진이가 웃었어요. 너는 나에게 기회를 줬어. 그때 내가 힘들 때 유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들이야.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유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때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자신들이 우러러봐야 할 존재가 됐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호텔에서 부모님과 식사했어요. 수진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들이 떠올라서요.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감격하셨어요. 그때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구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모든 시련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대표님, 부산 방문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고향은 언제나 특별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계획이에요. 특별히 어떤 분들을요? 수진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려울 때 남을 돕는 사람과 성공했을 때만 비굴하게 구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어요. 절망적이었던 중학교 시절, 희망을 품고 공부했던 시절, 드디어 성공을 이룬 지금,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완벽하게. 이제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지훈 교수님이었어요. 수진아, 축하해.
오늘 뉴스 봤어. 감사해요, 교수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힘이야. 전화를 끊고 수진이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꿈들이 떠올랐어요. 더 큰 사업,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들. 그날 밤 수진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과거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미래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무한히 밝았어요. 수진이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이제 막 시작된다는 것을.